말보다는 짧은 소견문 발표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직접 시인하며 전격 사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여파로 부산시 행정공백의 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발생하여 부산 시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여성 인권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이제는 국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의원 관련 의혹은 권력형 성추문뿐만 아니라 권력형 갑질, 횡포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날이 진화하는 오만한 행태,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느낄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당내 인사의 성추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 발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 우리 김소정 변호사 자격으로 오늘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사건 진행 과정이라든가 좀 길긴 한데 피해자가 일단 3명입니다. 피해자 1은 횟집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이고 피해자 2는 역시 그 같은 횟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3은 역시 같은 횟집에서 역시 서빙 일을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젊은 남자 직원입니다. 지금 사안은 오늘 새벽에 피해자 1, 2가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고소인 진술 절차에 함께 입회를 해서 해바라기 센터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시의원의 경우에 2020년 8월 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경 사이에 피해자 1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8월 11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9시 반부터 밤 11시경 사이에 피해자 1에 대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그리고 술자리 강요 그리고 언어적 희롱, 성희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피해자 2에 대해서도 8월 11일 오후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 2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과 같이 동행했던 일행 중에 한 명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저녁 11시경에 피해자 3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 1, 2, 3을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같이 동행했던 지인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8,000원의 추가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고지를 하는 남자 직원한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격 직전에 그 일행과 그리고 직원들 간에 그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성과 욕설을 하던 상황이었고 일행이 그 당시에는 시의원은 밖에서 가게 내부를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발생한 직후에 시의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 횟집을 오픈한 것이 7월 말경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시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영업에 있어서 방해가 생길까 그런 우려하에 처음에는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8월 5일 오후 8시 28분경에 발생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CCTV 캡처 영상입니다. 이 캡처 영상을 보시면 의원이 피해자 1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로 옆에는 피해자 1의 자녀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의 자녀가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의 일행이 28,000원의 어떤 대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앞으로 가게 망할 줄 알아라, 가게 영업 못할 줄 알아라, 간판 내릴 줄 알아라 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동행한 지인 중에 1인의 발언입니다. 협박은 별도로 없었고, 네, 별도로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개인의 어떤 인격적 가치가 완전히 훼손됨으로써 그 어떤 자괴감, 모멸감,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CCTV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도 전 남편분의 도움을 받아서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쯤에는 그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자료가 완전히 확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의원 차원에서는 지금 오늘도 잠시 지난번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사죄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또 이번에는 사실상 어쨌든 원내 부대표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면에서 다시 또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성교육을 당하겠다 했지만도 지난번에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성 예방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근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횟집 내부 구조는 입구 쪽에 테이블이 4개 정도 있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소규모입니다. 주로 주고객이 이제 가족 단위의 그런 외식, 그리고 학부형 모임, 그리고 여성들의 간단한 그런 친목회 등이 간간히 이렇게 모임 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장소였는데, 당시에 그 늦은 시간에 시의원이 일행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술과 튀김 등을 요구를 하면서 그 피해자 1의 이름을 지칭을 하면서 여기 와서 옆에 앉아라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피해자 1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이제 피하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해자 1의 이름을 부르면서 옆으로 와서 앉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1이 어쩔 수 없이 김동아 시의원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김동아 시의원의 일행들이 이게 술을 권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1은 술을 거의 이제 못하는,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이제 상당히 빨개지는 그런 체질이어서 술을 그렇게 권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시의원의 일행이 주는 술 중에 마시다가 한 잔을 이제 그대로 이제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몸담고 계신 분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무슨 대표, 가게의 대표, 무슨 협회의 대표,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사장이라고 지칭하고 시의원이 이제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이 첫 번째 가게에 방문을 하게 된 계기는 시의원과 피해자 1은 거의 모르는 관계였다고 해도 충분할 만큼 그 피해자 1은 시의원이 예전에 선거에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시의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의원이 우연히 피해자 1을 만나서 피해자 1이 곧 오픈하는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횟집 오픈 한 4일, 며칠 후에 시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그때 방문을 해서 시의원은 피해자 1의 그 명함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어제 8월 11일 날 다시 불쑥 방문한 것입니다. 시의원이 피해자 1의 명함을 받았고 8월 5일에 8월 11일 날 다시 이 횟집에 방문해서는 줄곧 반말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1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1은 상당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 5일 오후 8시 반경에 발생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피해자 1에 대한 그런 혐의를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오후에 방문해서 피해자 1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2를 직원이 자꾸만 이제 옆자리에 오라고 요청을 하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도 피해자 1을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계속 시의원의 이 요구 사항을 전달만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 1에게 가게 밖으로 좀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게 피해자 2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2의 말에 따라서 피해자 1은 마트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고요. 그러자 시의원은 피해자 2를 다시 자기 옆자리로 불러서 술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1의 진술에 의하면 나갈 때,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고 나갈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상태도 멀쩡했고 걷는 모습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장이가 있습니다. 한가 원장이 사무장을 하고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고 어제 여기 연락을 해봤나 봅니다. 가게에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떨리는 목소리 전화 오셔가지고 와주시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니까 우리 같이 중간에 부분을 주시고 해서 제가 해결하시는 부분이 가야 되다 싶어서 한가 원장님이랑 연락을 해서 부장님하고 저는 사무국장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1은 77년생, 피해자 3은 현재 24살이라고 들었고 피해자 2는 40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급하게 그 해바라기 센터에 이 성추행 관련한 그런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긴급하게 받고 그때 이제 선임이 돼서 긴급하게 부산대 병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자 2에 대한 그 고소인 조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피해자 1의 그 고소인 진술 절차에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 지역에서 오늘도 추가적인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